제22장 결자해지 1. 6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제22장 결자해지 1. 6화. 영웅의 장안지부에서 이거는 신강일족에 관한 부분을 대부분 알게 되었다. 그 신강일족은 약 100여 명이 중원에 나와서 활동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주로 제왕천과 응천부에서 용주의 요청이 들어와 그들과 함께 활동했다는 정보를 습득하였다. 이곳 장안에 20여 명이 활동하고 있었는데 그들도 각각 산서성과 강소성으로 이동했다는 정보였다. 결국 이거는 용주의와 폭강성을 정리하지 않으면 이 땅의 혈사와 혈란이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고 이제는 결자해제하기 위해 더욱 신속하게 폭주해야 한다는 생각에 자리를 털고 일어섰는데 우선 응천부에서 나온 두 사람을 돌려보냈으니 그들은 그곳에서 앞으로 한 달간 만반의 준비를 할 것이다. 그래도 두 사람이 제법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어느 정도 파악하는 사람이라 다행이야. 아무튼 나도 이제 움직여볼까? 이거는 서서 연못에 떠다니는 관상용 물고기를 보며 미소를 짓고는 팔각정의 계단을 통해 천천히 걸어 나왔다. 그리고 그는 잠시 뒤를 돌아보며 팔각정을 보다가 고개를 들고 하늘을 보았다.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었고 밤하늘 보름달이 팔각정의 지붕 용머리에 걸려 있었다. 이거는 알 수 없는 표정으로 잠시 그 보름달을 보다가 미소를 짓고는 고개를 돌려 다시 천천히 걸었다. 저벅 스스스스스 추추추추추. 이거는 뒷짐을 지고 천천히 걸었는데 그의 신형은 점점 흐릿해졌고 이내 완벽하게 사라졌다. 그리고 그가 지나간 자리는 여전히 은은한 달빛이 비치고 있었으니 산서성 성도 태원 인근 관도대로 호련히 나타나 관도대로를 걷고 있는 인물이 있었으니 스스스스스 추추추추추. 산서성 성도인 태원까지 들어오는 길에 수많은 제왕천의 인물들이 지키고 있군. 이곳은 이미 전시를 방불케 하고 있으니 우리 영웅의 활동이 쉽지는 않겠군. 이미 이래전에 신강에서 이곳 산서성으로 자리를 옮기라 했으니 앞으로 다시 이래 후에는 대동으로 집결하겠지. 녀석들, 대동에서 석굴을 파고 제왕천의 본천으로 사용한다고 하니 너희는 태원에서 완벽하게 쫓겨서 대동으로 도망하여 재개하려 하겠지만 너희는 앞으로 10일 후에는 완벽하게 이지러질 것이다. 그렇다. 산서 태원으로 가는 길 고교 태원간 관도대로에 서 있는 인물은 이건이었다. 허허, 이거는 장안에서 사라진 지 불과 한 시즌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이곳 산서성 고교길을 걷고 있다. 도대체 이것이 공간을 이동하지 않으면 이것은 강호 무림에서 통상 가장 뛰어난 경신법은 육지비행술이나 어풍비행 정도로 회자되고 있었다. 하지만 이 두 경신법을 펼칠 수 있는 강호 인물은 최소 삼갑자 이상의 내공을 가지고 있어야 할 뿐 아니라 인간에게는 한계란 것이 있어서 빠른 속도로 비행하다 보면 공기의 저항이 있어서 오랫동안 이 경공수를 전개하기 불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해보면 지금 이거는 사흘이나 나흘 지나서 이 길을 걷는 것이 맞을 것이다. 전설의 경신법인 축지성천 또한 공간을 건너뛰는 것에 한계란 것이 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심지가 목지가라는 경신술의 개념이 있는데, 즉 내가 마음만 먹으면 자리를 이동하고 내가 보면 그곳으로 이동하는 경신법으로 나와 있다. 하지만 사람이 생각이란 것에 한계가 있고 사람이 보는 것에 한계가 있듯이 이 또한 지금의 이동도 온전하게 이건이 이 길을 걷고 있는 것에 설명이 부족하다. 그냥 이거는 공간을 격하고 이곳으로 이동했다면 모를까? 다만 예상할 수 있는 것은 과거 제세의 가문의 문도들은 비록 가까운 거리였지만 공간을 격하고 건너뛰지 않았나. 아마도 동방 제국이 약속한 제국의 후예인 이거는 매우 먼 거리도 공간을 뛰어넘는 동방신술이 있을 것이란 추측만 할 뿐이다. 아무튼 역시 이곳도 피비린내가 바람에 실려오는구나. 참 강호란 곳이 하루가 멀다고 칼부림을 하고 있으니 도대체 이 야밤에 무슨 체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역시 강호 무림과 명조정은 풍전등화란 말인가. 이크, 속히 움직여야 할 것 같구나. 스츠츠츠. 이거는 신속하게 사라졌고 그가 있었던 자리에는 한 가닥 성기가 피어올랐다. 한편 가을인지라 황색 갈대가 무성한 군락지였다. 달빛에 비친 갈대는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렸고 제법 운치가 있었다. 하지만 제법 큰 공터에는 10여 명의 사람이 묶인 모습이었으며 처형당했는지 무릎 꿇린 모습으로 수급이 잘린 채 쓰러져 있었다.
그들의 목에서 나오는 피가 아직도 식지 않아 흐르고 있었으며 이러한 참변은 얼마 지나지 않은 참혹한 광경이었다. 흐흐흐흐. 감히 제왕천을 배신하다니 겁도 팔아먹은 놈들이지. 이제 곧 제왕천은 신주오 천세가 아니라 신주오 천세가 되는 사실상 강호 1패자가 될 것인데 말이야. 흐흐흐흐. 간절하니. 가을이고 밤하늘에 홀로 떠있는 달밤은 조금 싸늘했다. 간간히 불어오는 바람은 비록 겨울은 아니었지만 몸을 움츠리게 할 만했으나 지금 인상을 쓰고 끈적한 웃음을 흘리는 자는 조금 기분 나쁜 인상이었다. 달빛에 비친 그의 얼굴은 갖은 못된 짓을 일삼는 농림도나 도덕과 윤리는 일도 찾아볼 수 없는 몰입배의 진상 얼굴이었다. 정말일까? 그의 음성조차 쇠 긁는 소리로 그의 음성을 듣는 것이 매우 불쾌할 따름이었는데. 자, 나머지 5 녀석도 처리하고 제왕천 고교 분타로 복귀하자. 분타 집법당 당주인 내가 직접 이곳에 나와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은 매우 귀찮구나. 그리고 도망한 나머지 5은 어떻게 되었느냐? 네, 당주. 지금 쫓고 있으며 잠시 후 녀석들을 죽이거나 모두 잡아드릴 것입니다. 흐흐흐흐. 부당주, 똑바로 하시오. 지난번에 본천 집법사자에게 내가 정강이를 차인 것을 보셨지 않소? 부당주, 이번 일에 똑바로 하지 않으면 흐흐흐흐. 고교 분타 집법당 당주란 인물은 자신의 우수를 들어서 목을 끊는 신용을 하였다. 이에 부당주란 인물은 겁에 질린 눈동자를 하였고 긴장한 나머지 짧은 순간에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혔다. 집법사자, 그제수 없는 녀석에게 발등이 밟히고 정강이를 걷어차이는 것이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라는 것을 모르지 않겠지요. 나는 분타주 앞에서 그러한 일을 당했단 말이오. 본천에서 분타주는 녀석보다 상급자이지만 나는 녀석과 동급이라는 말이오. 알겠습니다. 우리 고교 분타의 간자들이 대거 들어와 활동했다는 것에 본천의 천주께서 대노하셨소. 당연히 본천의 집법당은 사달이 났고 우리 같은 하부조직은 본천이 기침만 해도 알아놓아야 하지 않소. 제길? 흐흐흐. 그래서 당주님, 우리가 나선 것이 아닙니까? 대대적인 색출 작전 때문에 꽤 괜찮은 성과를 얻었습니다. 그들을 일망타진하였고 결국 쫓는 무리 중 순회가 곤륜의 장로가 아닙니까? 그렇지요. 여기 있는 녀석들 대부분은 곤륜 도사들이 아니오. 녀석들의 후진 발음으로 모두 잡아들일 수 있었고 사투리까지 쓰는 녀석들이 있으니 이제 축시가 지나고 있어서 잔당을 쫓는 집법당 부하들이 복귀할 시간인 것 같은데 말입니다. 부당주란 자는 2 손을 묶인 5명을 보았다. 그는 매우 노려보았고 그들을 지키는 15명의 무리를 보고 말한다. 이 단주는 부하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해라. 제왕천의 무사들은 푸른색 무복을 입었지만 이 집법당 무리는 적색 계열의 무복을 입고 있었다. 일반 무사들은 일반 무복의 특징이었고 간부들은 경장을 입었는데 화려하기로 따진다면 당주와 부당주는 매우 화려한 경장이라면 단주란 자는 조금 떨어지는 단출한 경장이었다. 그가 자기 가슴에서 특화된 화섭자를 꺼내 들었다. 아마도 이것은 단순하게 어두운 밤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쏘아 올려 빛으로 멀리 떨어진 제왕천 무사들과 수신호를 주고받는 것 같았다. 펑! 연기를 내며 빛은 하늘로 쏘아졌고 그 빛은 푸른 빛으로 주변을 밝히고 있었다. 아마도 높이로 본다면 능히 백열리 밖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불빛이었다. 잠시 후면 신호를 보내올 것입니다. 단주란 자의 말이었고 그의 말에 부당주란 자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인다. 당주님, 단주의 보고로 잠시 후면 상황에 관해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휘잉 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 바람에 밀려 갈대들은 이리저리 흔들며 서로 부딪혀 소리를 냈고 반각 동안의 시간은 순식간에 지나갔다. 뭐지? 왜? 아직도 연락이 없어. 부당주. 인상이 험성붙게 생긴 당주란 자는 미간에 고립했다. 당주의 눈치를 살피던 부당주는 조금 짜증스런 말로 단주를 부르는데 이 단주 도대체가. 단주란 자도 부당주 말에 허리를 조아리고 있었는데 휙! 철퍼덕 쿵! 좌측 갈 때 무리에게 사람의 신형이 하늘로 오르다 지면으로 떨어져 내렸고 떨어져 내린 인물은 죽었는지 아니면 기절했는지 떨어져 내리며 축 늘어져 있었고 그는 어떤 반응이나 행동을 하지 않았다. 이후로 휙휙휙휙휙휙휙휙휙휙 연속해서 사람의 신형이 날아왔고 처음 떨어진 주변으로 계속해서 떨어져 내렸다. 휙휙휙휙휙휙휙휙휙휙 철퍼덕 쿵! 철퍼덕 쿵쿵쿵쿵쿵쿵쿵쿵쿵 철퍼덕. 갈대숲 공터에 있었던 제왕천의 무사들은 경황이 없었다.
자신들을 향해 일단의 무리가 쏟아져 내렸으니, 그리고 그들을 자세히 보니 종전 도망한 간자들을 잡으러 흩어졌던 제왕천 분타 집법당 무사들이었다. 아니, 단주. 이 단주! 당주란 자의 눈은 붉은색 안광이 번쩍였고 그는 정파를 표방하는 제왕천이었지만 그의 두 눈에서 깊은 마기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현재 자기 부하들이 하늘에서 쏟아져 내려왔고 이들은 움직이지 못했던 부분에서 죽었다고 판단하며 이 같은 도깨비놀이에 광분하였다. 이 단주란 자는 경황이 없어 넋놓고 이를 보았고 당주의 부름에도 정신을 놓고 있었는데 이 같은 모습은 다른 집법당의 무사들도 매한가지였다. 도깨비 놀이를 하는 놈은 당장 나와라. 갈대밭의 갈대들이 한쪽으로 쏠려 나갔다. 당주의 무공은 매우 심오하여 그가 외친 소리는 불문의 사자후 신공은 아니었지만 매우 깊은 공력을 돋워 우레와 같이 외쳤기 때문에 하늘에서 뇌성병력이 떨어지는 소리와도 같았다. 이에 멍한 얼굴로 상황을 살폈던 제왕천의 무사들은 당주의 외침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얘들아, 너희는 기다릴 필요 없이 저기 있는 5놈의 목을 쳐라. 이제 인질은 필요 없구나. 네. 이 단주란 자는 공손하게 당주의 명령 앞에 고개와 허리를 숙이고 일어서려는 찰나 휙휙 쉐액 슈슈슈슈슈스 우훅 다시 제왕천에 제압된 무리가 떨어진 방향으로 공기 가르는 소리가 장렬했고 그곳에서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물체가 제왕천의 무사들에게 쇄도했다. 퍽퍽퍽퍽퍽퍽퍽퍽퍽퍽 쿵쿵쿵쿵. 이곳 공터에는 원래부터 제왕천의 무사가 당주와 부당주, 단주를 제외하여 15의 무리가 있었다. 그들에게 무언가 쇄도했고 이들은 정확하게 인당열을 맞아 쓰러졌는데 이 예술과도 같은 경지는 무엇인지 사람들은 하나같이 같은 인당열을 가격당해 쓰러진 것이다. 정말 웬 놈이냐? 당장 나서라. 감히 대제왕천의 무사를 건드렸으니 비겁하게 숨지만 말고 대장부답게 나서란 말이다. 당주의 또 다른 외침이었고 휙휙휘리 이릴리릴릭 펄럭 퍼퍼퍼퍼퍼 펄럭 척. 달빛에 비친 신형은 검은 모복으로 온통 암흑이었고 다만 밤하늘을 홀로 비치고 있었던 달빛은 얼굴 그림자를 만들어서 신형의 인물이 뚜렷하게 구별이 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분명히 절세 미남과도 같았는데 그의 옷 선과 형체가 매우 균형 잡혀 있었다. 그대는 누구인가? 이미 장내에 쓰러진 무사를 제외하고 당당히 서 있는 인물은 방금 등장한 인물 포함 단 4명이었다. 그리고 한쪽 구석에 무릎 꿇고 형집행을 기다리는 5명이 있었다. 만약 이 흑의를 입은 무인이 등장하지 않았다면 5사람도 수급이 잘려 죽어있는 자들의 처지와 다를 바 없었다. 흑에 있는 장례를 둘러보고 수급이 베어 죽어있는 자들을 아무 감정에 동요 없이 쓸어보았다. 그리고 흑의 인물은 당주를 보았는데 그대는 뭘 노려보는가? 원래부터 강호무림은 강호무정인 것을. 그대의 신분을 밝히시오. 지금 나는 부하들의 상태로 매우 마음이 불편하다오. 나의 신분이 중요하오? 지금 그대는 사람의 목숨을 파리 목숨과도 같이 처리하고 있는데 말이오. 그럼 그대는 여기 잡힌 곤륜파의 도사가 아니란 말이오? 나는 천생 도사의 신분을 가질 수 없소. 그저 지나가는 과객이오. 흐흐흐흐. 그렇다면 우리의 행사에 관여하시오. 내가 큰 인심을 쓰겠소. 내 부하들이야. 얼마든지 새로 만들 수 있지만 당신의 목숨은 하나이니 말이오. 당주란 자는 자신 앞에 있는 흑의 인물이 보통 인물이 아니란 것을 알고 있었다. 도망하는 간자를 잡으러 간 부하들을 모두 제거한 것도 그렇지만 형집행을 서둘렀던 제왕천 고교 분타의 집법당 무사들을 간단하게 저격비와의 기술로 쓰러뜨린 것을 고려한 것이다. 흐흐흐흐. 당주는 흑의 인형을 보고 우명한 웃음으로 흘려내었고 이를 보고 있었던 흑의 인형은 은은한 황금광을 눈에서 뿌려내고 있었으니 하늘의 월광은 이들의 신형에서 흘러나오는 내기를 잠잠히 비추고 있었으며.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우리 민지원에 매거진은 신무협 소설과 더 많은 부동산 정보를 같이 공유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도 세상에서 최고로 멋진 하루 되세요.